이번에는 자 교재 246페이지 18번. 자 이제 다음 설명 틀린 거. 다음 설명 문제에서 키워드를 제시 안 했다는 건 전체 일반론 개론적인 주제라는 겁니다. 자, 어느 특정한 주제가 아니라. 자 1번. 합병으로 소멸된 갑회사의 부동산을 자 합병으로 설립된 을회사 인수합병했다네. 그럼 갑회사가 법인이 없어지고 그 법인을 갖다 을회사가 법인을 인수했다는 거죠. 그러면 종전에 갑회사 명의로 돼 있는 부동산 명의를 인수합병한 을회사 명의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소유자가 갑회사에서 을회사로 바뀌는 건 변경을 해야 된다. 소유자가 바뀌었으니까 이전 등기해야 된다. 이전 등기. 1번 정답. 1번 틀렸죠? 왜? 갑법인이 없어지고 을법인이 인수합병했으니까 갑법인 명의로 돼 있는 소유권 명의를 을법인 명의로 권리 주체가 바뀌는 건 무슨 등기해야 된다? 변경 등기가 아니고 이전 등기. 1번 X 정답 쉽게 나오고, 자 나머지 맞는 지문 쭉쭉쭉 문장 확인해 볼게요. 2번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 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갑으로부터 을로 격려된 경우, 자 갑은 을에 대하여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됩니다. 민법 대입해 갖고 원인 무효야. 갑으로부터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는데 원인이 무효가 되었어.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귀로 열고 들어보시고, 갑의 땅을 갖다가 자 을에게 가장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어요. 그럼 가장매매는 민법 108조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무효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그러면 을 앞으로 가장매수인 앞으로 이전 등기한 거 또 무효가 되겠네. 가장매매 무효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가 돼. 그러면 갑은 을에게 찾아가서 가장매매 무효 주장하고 을에게 소유권을 도로 찾으려면 뭐를 요구해서? 말소 등기를 요구해서 도로 찾을 수 있다. 지금 2번 그렇게 써놨잖아요. 편하게. 그죠? 그 다음에 3번.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원인 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갑으로부터 을로 명의로 격려된 경우 갑은 을에 대해서 가장매매 무효 원인으로 2번은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고 2번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말소 등기를 청구 안 하고 을에게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해서 도로 찾을 수 있다. 이거는 판례에서 만들어 놓은 등기 방법입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무효인 가장 매수인에게 갑이 을에게 땅을 도로 찾을 때는 말소 요구해서 도로 찾는데, 법에서는 대법원에서는 뭐를 요구해서 도로 찾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해서 도로 찾을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실무상 만들어 놓은 등기 방법입니다. 4번 공동상속인 중 1인은 공유물 분할 보존행위에 준하여 상속인 모두를 위하여 상속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그럼 뒤에 상속등기를 신청해서 상속동그라미 쳐야지. 왜 동그라미 쳐야 되느냐? 전원보상 기억하십니까? 그럼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1인 지분을 적어야 보존등기, 전원 지분 적어야 보존등기. 전원 지분. 그럼 앞에 수식어를 보세요. 1인이 자기 지분만 적었대요. 상속인 모두를 위하여. 그럼 전원 지분 적었대니까 상속등기할 수 있다. 전원 보상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5번 시효 취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원인은 취득 시효이고 등기 원인 연월일 기산일은 시효 기간 기산일이다. 자 이제 요거. 자 요건 무슨 얘기냐? 뭐 이해해 보세요. 민법 245조에 취득 시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245조 1항 2항은 부동산 취득 시효, 3항4항은 동산 취득 시효가 이제 규정되어 있는데, 1항에서 부동산 취득 시효에서 1항은 점유 취득 시효, 2항은 등기 취득 시효입니다. 그럼 1항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몇 년 동안 20년 동안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죠. 그럼 갈게요. 몇 년 동안 점유하고 있어야 소유권 취득을 인정해 준대요? 20년. 그러면 20년 시작점 20년 동안 점유하고 있어야 소유자라고 인정해 주는데, 등기부에 그러면 취득 시효 해갖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러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등기부에 20년 기간 된 시점을 적어야 되는지 20년 시작된 시점 날짜를 적어야 되는지 그걸 등기법 실무에서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럼 나중에 등기부 띄워보면 취득 시효로 소유권 이전 등기된 자가 그
20년 기간을 충족한 시점이 등기부에 적혀 있는지 20년 시작한 시점을 등기부에 적어야 돼. 그걸 실무 얘기를 지금 등기법에서 묻는 겁니다. 5번 지문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5번 지문 취득 시효이고 원인 연월일은 기산일이라는 건 20년 시작한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까? 20년 채운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까? 시작한 시점, 채운 시점. 기산일이라는 건 일어날 기자잖아요. 20년 시작한 시점을 등기부에 적는 거지 20년 채워진 시점 날짜를 절대 적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읽을 줄 아셔야 돼.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이 또 혼동하기 쉬운 게 기출문제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같이 이해해 주시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가장 많은 걸 갖다 한번 지금 이해해 보죠. 여러분들이 땅 등기사항 증명서 때 보면은 매매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 돼 있죠. 그러면 등기사항 증명서를 이렇게 보면은 매매에 거기에 2000 몇 년 몇 월 며칠 날짜도 나와 있을 거예요. 등기사항 증명서 보면 매매라고 한글이 나오면 거기에 매매한 날짜가 2000 몇 년 몇 월 며칠 나오죠. 그 날짜가 매매계약서 쓴 날짜일까 등기부에 나오는 날짜가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람들이 잔금 지급한 날짜일까? 그것도 시험에 2번 났어요. 매매라고 써 있다면 등기부에 거기에 등기부에 나오는 날짜가 매매해놓고 2000 몇 년 몇 월 몇일 요 날짜가 이제 나중에 읽을 줄 알아야 되는 실무 요거 매매했다는 잔금 건너간 날짜가 등기부에 적히는 걸까 아니면 매매계약서 쓴 날짜가 거기 적히는 걸까 그걸 2번을 또 냈어요. 무슨 얘기인지 쟁점은 이해하셨죠? 잔금 지급일 아니면 계약 체결일. 잔금 지급일이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에요. 지금 이거랑 똑같아요. 시효취득도 20년 기간 충족한 날짜가 아니고 시작된 날짜 적으라 그랬죠. 그럼 매매라고 써 있으면 등기부에 그 날짜도 언제 날짜이다? 잔금 지급일이 절대 아니고 계약 체결일입니다. 매매도 잘났어요. 매매 등기원인이 매매일 때는 계약일을 지급해야 된다. 연월일은 계약일을 적어야 된다. 잔금 지급일을 적어야 된다. 계약일 적는 거지 잔금 지급일 적는 게 절대 아님. 이게 실무상 착각하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겁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됐고요. 자, 이제 19번, 20번 잠깐 248페이지 넘겨 보세요. 21, 22. 네 문제가 요거 소유권 지금 등기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맞는데 일반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아니라 구분 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즉 공동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만을 특별히 빼어서 4개를 갖다가 지금 해놓은 겁니다. 자, 이제 갈게요. 어디서부터 보느냐? 19번서부터 있는데 20번 한번 문제 볼게요.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이거는 일반 소유권 이전 등기와는 뭐 전혀 다르죠. 뭐가 전혀 다르냐면은 일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돼. 그런데 구분 건물에 대해서는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 자, 그럼 전유 부분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아파트 101동에 내가 6층에 4호 604호 아파트를 내가 가지고 있어. 그러면 604호 아파트 소유자는 갑일 거 아니야? 자, 그러면 604호 아파트 소유자 갑은 자신의 604호 아파트를 갖다가 매매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 하잖아. 그러면 그 아파트만 팔아갖고는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소에서 해주겠음 안 해주겠음? 안 해주겠음. 그게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따로 나온 거예요. 왜? 일반 토지 건물은 토지 건물만 매매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주는데 아파트 갑이 가지고 있는 이 604호 아파트는 아파트만을 매매했다가는 절대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등기소에서 안 받아주죠. 뭐를 같이 매매해야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받아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하셔야죠. 뭐와? 전유 부분과 무엇은? 대지권은 분리처분하지 못한다. 그럼 대지권이라는 법률 용어는 전유 부분과 분리처분할 수
없는 권리이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하나만 신청하면 다 등기를 받아주는데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아파트만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가 없고 뭐와 대지권과 같이 매매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일반 구분 건물에 대해서는 등기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별도로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유 부분과 대지권은 뭐 하지 못한다? 분리 처분하지 못한다. 자, 그러면 갈게요. 이 대지권 어디에 등기하는지 아셔야죠. 대지권 등기 건물 등기 기록에 등기하죠. 자, 건물 등기 기록에 자 어디에다 등기한다? 표제부 1동 표제부. 그 다음에 자 604호 표제부예요. 자, 준비. 1동 건물은 뭐예요? 아파트 몇 동? 101동 얘기하는 거죠. 101동 표제부에 무엇을 등기? 604호 소유자가 사용한 대지권으로 사용하는 땅이 어딘지를 표시. 그걸 법률용어로 대지권인, 목적인, 토지 표시. 그 다음에 604호 표제부 갑골구가 있잖아요. 그럼 604호 표제부에 604호 소유자 갑이 가지는 요 대지권인 목적인 땅에 대한 대지권의 종류와 지분 표시. 그걸 대지권의 표시, 대표 이렇게 줄여서 쓸게요. 이 두 가지를 갖다가 표제부에 기록하는 걸 뭐라 본다? 대지권 등기. 이거 신청 들어오면 등기해주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에 무엇을 등기하느냐 하면 토지 등기 기록에다 등기해야 돼요. 자, 무엇을 등기하느냐 하면은 대지권이라는 뜻. 이 땅은 아파트 101동 소유자에게 땅이 제공된 땅이므로 이 땅은 따로 거래가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을 갖다가 등기해야죠. 그걸 법률용어로 뭐라 본다? 대지권이라는 뜻. 그러면 이 토지가 소유권으로 대지권이 어느 아파트 소유자에게 제공되었습니다.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자 아파트 소유자에게 제공되었습니다라는 걸 토지 등기부에 적어주는 걸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자 보시면 토지 등기부에 등기한다 그랬죠. 그럼 토지 등기부에 신청으로 등기한다, 직권으로 등기한다. 직권. 뜻이라는 글자 나오면 직권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다음에 토지 등기 기록에 자 어디에다 등기하느냐면 갑구하고 을구.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 기록 어디에다 등기하지만 표제부에 등기하지만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에 표제부에 등기하는 게 아니라 갑구와 을구. 소유권이 대지권일 때는 갑구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대지권일 때는 을구에 등기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게 등기가 되면은 자 대지권만을 갖다가 분리하거나 건물만을 갖다 분리하는 등기를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이제 그거를 갖다 사례 문제 묻는 문제를 네 문제를 갖다 이제 펼쳐놓은 겁니다. 자, 이제 됐습니다. 이제 문제 접근. 20번. 다음 설명 중 틀린 거 1.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그 취지의 등기라고 나오죠. 그 취지를 지금 지워주실랍니까? 그 취지의 자리를 지워주시고 대지권이라는 뜻 이렇게 한글을 바꿔주세요. 대지권이라는 뜻. 자, 이제 고개 들어보죠. 자, 대지권이라는 뜻을 갖다가 등기를 요 토지 등기 기록에 등기했대. 근데 소유권이 뭐라고 제시했어요? 소유권이 대지권일 경우라고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럼 소유권이 대지권일 경우는 그 토지 등기 기록 어디에다가 대지권이라는 뜻을 등기할까? 갑구에 을구에. 문장에서 소유권이 대지권이라고 했으니까 갑구에다가 이렇게 적겠죠. 소유권, 대지권, 무슨 아파트, 101동 이렇게 적는다는 겁니다. 그럼 그 얘기는 이 땅 소유권은 아파트 무슨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땅 소유권이 제공되었기 때문에 이 땅 소유권은 그 적혀있는 아파트 소유자들 이외의 사람들에게 땅 소유권은 절대 거래가 돼서는 안 된다고 등기관이 적어놓은 게 대지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소유권이 대지권이라고 제시해놨으니까 갑구에 적는다는 거죠. 자, 이제 적었으면은 자 뭐라고 해놨어? 그 토지 등기 기록에 이제 무슨 등기하지 못해? 소유권 이전 등기하지 못한다. 자, 맞죠? 5. 2번.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 등기부라도 고개 들어보죠. 여기 있잖아.
대지권을 갖다가 등기한 어디에다? 건물 등기 기록에 어디에? 일동 건물 표제부와 604호 표제부에 요거 등기 기록하는 게 대지권 등기죠. 건물 등기에 등기 기록한 때는 자 읽어 나가시면 되죠. 뭐라고 해놨어? 건물만 소유권 이거. 자 표제부에 자 604호 표제부에 대지권 등기 기록 올라왔죠. 여기 기록 올라왔잖아. 그러면 604호 아파트 소유자 갑이 지금 요거만 604호 아파트만 매매할 수 없다. 지금 그렇게 써놓은 거 아니에요. 604호 아파트만 매매할 수 없다. 이해해 나가시겠습니까? 읽어나갈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있다 했으니까 2번 정답. 2번 틀렸잖아. 이거 다시 한번 604호 아파트에 지금 무엇이 대지권이 등기가 604호 아파트에 요 등기 기록됐죠. 그럴 때 지금 문제 뭐라고 나왔어요? 604호 요 전유 부분 아파트만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X가 되겠지요. 자 3번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는 경우는 대지권을 기록해야 되겠죠. 왜? 이거 604호 아파트 갑이 매매하고 싶으면 아파트 매매 팔고 싶으면은 매매계약서에 604호 아파트만 표시해야 된다. 네가 같이 팔아야 되는 대지권 지분을 같이 적어야 된다. 대지권 지분을 아파트 매매계약서에 같이 적어야 돼. 왜? 따로 팔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읽어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자, 4번. 대지권 등기한 후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로서 건물만에 관한 뜻의 부기가 없는 한 대지권에 대해서 동일한 등기 효력이 있고 5번 대지권 취지 용어 고쳐주세요. 대지권이라는 뜻 다시 용어 좀 수정.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한 토지 등기부에는 대지권을 목적으로 저당 설정하지 못한다. 왜? 나중에 그러면 아파트 주인하고 대지권자가 달라지니까. 자 됐어요. 이렇게 읽을 줄 아시면 되겠고 우리 한 문제만 더 해보자. 22번. 구분 건물 등기 틀린 거 X 물음표 끝에 항상 부호를 쳐놓으세요. 객관식은 O 아니면 X니까 X 이렇게 쳐놓으시고 물음표 끝에 1. 대지권의 표시 등기는 대지권인 취지 또 용어 좀 수정. 대지권이라는 뜻 이렇게 용어 좀 수정.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한 후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등기다. 1번 정답. 자, 고개 들어보자. 대지권 표시의 등기는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한 후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등기다. 1번 틀렸어요. 그림을 안 보면 이제 아예 진짜 문제 뭔지도 몰라. 1번 질문에서 지금 이거 해놨잖아. 여기 있잖아. 대표는 뭐를 등기한 후 구조를 문장 1번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요? 대지권이라는 뜻을 등기한 후 대표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등기다. 말조차도 아예 되지도 않는 지금 문장에 돼 있죠. 다시 한번 자 보세요. 대지권 등기는 자 먼저 뭐가 등기되고 나서 뭐가 순서를 써놓은 거예요. 뭐가 등기되고 나서 대지권이 먼저 등기 기록이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에 공무원이 알아서 2번을 처리하는 거지. 그러면 요거는 이게 먼저 1번이 올라오려면 민원이 들어와야 먼저 올라오겠지. 그 민원 들어오는 걸 뭐라고 우리 등기부에 부른다? 신청으로 대지권 등기해달라고 시행사에서 신청이 들어오면은 신청받아서 시행사의 신청으로 대지권을 갖다가 건물 등 분양하는 건물 등기 기록 어디에다 표제부에 등기 기록을 신청받아서 등기하고 나면 그다음에 2번 무슨 등기한다? 대지권이라는 뜻을 등기하는데 요것은 자 시행자가 사업 시행사 분양하는 시행사에서 신청이 있어야 된다. 공무원이 알아서 한다. 알아서 하는 걸 직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분양하는 아파트 등기 기록에 아니면 그 분양하는 아파트 소유자들이 사용하는 토지 등기 기록에 하는 거야. 순서를 아셔야죠. 누가 신청으로 직권으로 토지 등기 기록 어디에? 갑구와 을구에. 이 구조 꼭 나요. 차이점이 있잖아. 대지권 등기,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뭐부터? 그 다음에 대지권이라는 뜻. 그 다음에 이거 먼저 등기하려면 신청으로 직권으로.
신청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권이라는 뜻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세 번째 대지권이라는 등기는 신청 들어오면 어디에? 아파트 분양하는 아파트 등기 기록 표제부에. 대지권이라는 뜻은 등기한 직권으로 그 아파트 소유자들이 사용하는 토지 등기 기록 갑구 을구에. 반드시 오늘 제일 중요한 수업 주제. 이거 꼭 갖고 넘어가야 돼요. 자,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예. 자, 2번. 한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일부. 오늘 첫째 시간에 두 번 문제 봤었네. 일부 보존 등기 신청할 때는 나머지 구분 건물 무슨 등기 동시 신청? 표시 등기. 오늘 첫째 시간에 문제 앞에 두 번 봤었죠? 2번 질문 보일 거예요. 세 번째 보니까. 3번. 대지권이 등기된 건물 등기 기록에 건물만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 없다. 4번. 토지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된, 용어 알아서 고쳐주세요.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된 토지 등기부에는 그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 없다. 5번. 대지권이 있는 구분 건물에 건물만 저당 설정할 수 없다. 됐고요. 자, 이제 23번. 자, 이쪽은 자, 이제 구분 건물 등기 기록 넘어가면 이쪽 문제는 자, 23번 유증 나온다. 유증. 유증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거. 독립적으로 유증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문제가 납니다. 자, 요 정도. 유증 가볼게요. 유증 이 정도 아셔야죠. 민법의 유증이 두 가지가 있죠. 포괄 유증 그리고 특정 유증. 자, 유언자 갑이라는 사람이 살아생전에 자신의 부동산이 5개가 있는데 5개의 부동산을 죽게 되면은 A에게 가지라고 유증하는 게 포괄 유증, 포크. 그 다음에 특정 유증은 갑이 부동산 재산 중 5개 중에 하나의 부동산을 찍어서 그걸 갖다가 유언자 사망하면 그 사람에게 가지라고 유증하는 걸 특정 유증 갑니다. 이걸 왜 구별해야 되느냐? 제일 많이 났던 처음 시작 문제. 포괄 유증은 유언자 사망하면은 물권 변동, 등기하여야 물권 변동. 사망하면은 뭘 등기하면은요? 사망하면 등기 없어도 유언자 갑이 사망하면 이 5개 부동산을 갖다가 수증자가 취득합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노량진동에 지금 동작구에 부동산 5채가 있는데 부동산 5개 중 10번지 필지 땅만 유증해 줬습니다. 그러면 유언자 사망하면은 유언자의 전 재산이 지금 수증자에게 넘어갑니까? 10번지 필지 땅에 대해서만 유증했으니까 10번지 필지 땅만 지금 넘어갑니까? 10번지 필지 땅만 넘어가는 걸 무슨 유증? 특정 유증. 등기하여야 10번지 필지 땅이 수증자에게 등기 없이도. 가장 많이 났던 기초 문제가 이겁니다. 자, 특정 유증은 뭐 하여야? 등기하여야. 포괄 유증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문제가 첫 번째 문제. 자, 두 번째. 등기합니다. 등기하면은 신청이 있어야겠죠. 유언자 사망하면은 공동 신청, 단독 신청. 공동 신청이니까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내요. 아, 이 세상에 유언자 갑 죽었는데 어떻게 공동 신청이야? 이렇게 착각을 하니까 이걸 시험에서 제일 그 다음에 많이 냅니다. 유언자 사망했으면은 당연히 누가 등기 의무자가 되느냐면은 유언자의 상속인이 등기 의무자. 그리고 수증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등기 신청하는 거지 절대 단독 신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시험 문제에서 잘 내고. 그다음에 세 번째 갑니다. 그럼 공동 신청이라면은 자, 권리증, 권리정보, 비밀번호를 갖다 적는 문제를 냅니다. 등기필 정보라고 하죠. 등기필 정보 적어야 됨, 안 적어도 됨. 뭘 안 적어도 됨, 적어야 됨. 이렇게 해야죠. 자, 그러면은 자, 등기필 정보는 공동 신청일 땐 반드시 적어야 되는 것이고 단독 신청할 때는 적을 필요가 없으니까 등기필 정보, 유증했다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는 등기필 정보, 비밀번호 적어야 수증자는 이전 등기에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이 정도 이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유증 등기에서 유언자가 사망하면은 유언자의 상속인은 갑다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증자는 A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유언자가 지금 사망했으면은 살아생전에 유언장을 안 썼으면 아들에게 재산이 상속되는데 유언자가 아들 외의자 A에게 유증해 줬다는 거죠. 그러면 유언자 사망하면 이제 가보죠. 유언자 갑이 사망하면은 갑다시 상속인 갑다시 앞으로 등기를 해야 수증자 A는 땅을 가져갈 수 있는지
갑다시 협력을 얻어서 상속 등기 안 거치고 직접 A가 등기할 수 있는지 이걸 3번을 냈어요. 갑다시 앞으로 상속 등기 해야 A는 땅 받아갈 수가 있다. 다이렉트로 유언자 사망하면 다이렉트로 직접 받아갈 수가 있는지. 자, 그러면 유증에 따른 등기는 뭐를 거치지 아니하고 누구 앞으로? 갑 다시 앞으로 무슨 등기 안 해도 된다?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두 번을 냈어요. 상속 등기 거치지 아니하고 사망자에서 수증자 A 앞으로 다이렉트로 가져가는 거지 갑다시 상속인을 경유해서 가져가는 게 절대 아니요 이거를 좀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다음 갑니다. 살아생전에 유언장 써줬죠. 자식 꼴보기 싫으니까는 이웃집에 있는 아침 저녁으로 와서 돌봐준 A에게 유증해 준 거야. 그러면 자 이제 수증자가 아침 차려 드리는데 이 자식 한 번도 와보지도 않아요. 얘한테 이제 유증해 줬죠. 그럼 이 상태에서 나한테 그럼 유증해 주면은 자 미리 나중에 그럼 돌아가시면 할아버님 저 자식들하고 저 싸울 것 같아요. 미리 좀 가등기 좀 저한테 쳐주시면 안 되겠어요? 자 전역상 올리면서 누구 생존 중? 갑 생존 중에 자식 오면 나중에 할아버님 돌아가시면 자식 오면 저랑 당연히 안 싸우겠어요? 안 싸우면 안 생기게 미리 가등기 좀 쳐주면 안 될까요? 했더니 안 돼 이렇게. 그러면 유증재산을 갖다 가등기하는 건 유언의 효력이 발생해야 가등기할 수가 있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고는 가등기할 수가 없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걸 가등기 받으려면은 언제 해야 된다? 유언자 생존 중에 유언자가 사망한 이후에 유언자 사망한 이후에 가등기를 신청하면 등기서서 받아들도 유언자의 생존 중에는 그걸 순위 보전해달라 가등기 신청하면 받아주지 아니한다. 여기까지가 이제 중개에서 났던 문제입니다. 여러분 중개학원 전혀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건 등기관이 하는 업무가 시험 대상이지 여러분들 중개하고 상관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들이 전부 다. 자 됐습니다. 이 정도 이제 하면 문제 풀어도 될 것 같다. 이 정도. 자 갈게요. 23번.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옳은 거 1. 수증자가 단독 신청 X 끝났잖아요. 단독 절대 안 돼. 공동. 자 그다음에 2번 등기 신청세 등기필 정보 비밀번호 안 적어도 돼 이렇게 써놨잖아요. 안 적으면 안 돼요. 공동 신청이면 꼭 적어야 돼. 틀렸죠? 자 3. 유증에 조건이 붙은 경우 유언자가 사망한 날을 등기원 일자로 적어야 된다. 에이, 자 민법의 조건 기한 배우셨죠? 정지 조건 효력 언제 발생? 정지 조건의 효력은 자 준비. 갑이 자 저녁 차려 드리러 갔는데 너 중개사 자격증을 갖다가 꼭 따. 그러면 내 땅 줄게. 이렇게 유언장을 써줬어. 됐죠? 죽었어. 유언의 효력 발생함 발생하지 아니함. 발생하면 어떻게 야? 발생 안 하지. 그러니까 도서관에 가서 내내 중개사 공부하는 거 아니야. 자격증 따려고. 왜? 떡이 떨어졌는데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를 하지 않으면은. 그래 합격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자 조건 성취가 되어야지만이 지금 땅을 받을 수 있는 떡은 줬는데도 유언자 돌아가셨는데도 중개사 자격증을 합격을 못하면은 그 떡을 못 먹는다니까. 그럼 당연히 유언에 조건이 붙은 경우는 효력 발생일이 유언자 사망일이에요. 합격한 날이에요. 합격한 날이 되는 거지. 이렇게 읽어야지. 다시 한번 정지 조건은 법률행위 유언자 사망하면 효력 발생 조건 성취되어야 효력 발생 조건 성취되어야 그럼 거기서 틀렸잖아. 유언자 사망한 날을 적으면 안 되고 10월 29일을 적어야지. 10월 29일이 아니지. 합격 발표일은 11월 달이죠. 예, 그럼 11월 달 합격 발표하는 그 날짜를 적어야 되는 거지. 유언자 사망한 날을 적으면 안 되지. 이렇게 읽어야지. 틀렸죠? 4번 포괄유증 나왔네요. 수증자 소유권 이전 등기 전원을 위해서 가등기
할 수 있으나 일부자가 자기 지분만 신청할 수 없다. 자, 해볼게요. 자, 준비. 지, 가, 유. 오케이. 자, 유. 수증자가 수인인 경우 지, 전원 지분에 대해서 등기 아니면 자기 지분에 대해서 유증 원인으로 소유권자 등기. 지가 또 전원 지분이 안 떨어지잖아. 지가 유니까 자기 지분에 대해서 소유권자 등기 신청해야 되지. 전원의 지분을 목적으로 소유권자 등기 신청했다가는 각하된다는 겁니다. 지가유 전원 보상 원리를 지금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러면 4번은 유증이니까 전원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지가유가 적용됩니다. 자기 지분을 목적으로 소유권자 등기는 할 수가 있으나 1인이 전원 지분을 목적으로는 소유권자 등기 할 수 없다. 이렇게 배당 패턴이 떨어져야 맞는 지문 아닙니까? 그러죠? X. 뒤집어 까야 맞죠? 전문하고 후문을. 자, 5번. 상속 등기 안 치고 유증자, 유언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한다. 상속 등기 거치면다 안 거친다? 안 거친다. 5번 정답. 됐고요. 됐습니다. 그러면 25번 살짝 뒤다 보면은 유증 소유권 이전 등기 틀린 거 똑같은 거 반복될 거예요. 3번 왜 틀렸는지 3번으로 직접 이제 읽어봐요. 여러분들한테 기회 드릴게요. 아, 나 이제 이거 읽으면 뭔 소리인지 알아들어. 3번이면 직접 눈으로 읽을 기회 드릴게. 아, 이거 틀렸어. 이거 규정 틀렸잖아. 이렇게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3번이면. 고쳐요, 안 고쳐요? 안 고쳐요, 안 고쳐요. 자기 게 돼야지. 자, 그다음 됐습니다. 26번. 자, 이제 요거는 공동소유 등기인데 두 가지 공유와 합유 관계 등기하는 거 이제 적어놨을 겁니다. 일반론이니까 여기 26번 풀어볼게요. 등기할 수 없는 거. 자, 1. 지상권 목적으로 근저당 잡을 수 있음. 옆에다 뭐 써야 돼? 부기. 지상권 근저당 잡을 때는 무슨 등기로? 지상권 등기에 부기 등기로. 자, 그다음에 2번 합유지분 가압류 등기 할 수 없음. 2번 정답. 왜 합유 등기에 대해서는 가압류 등기할 수가 없죠? 합유는 지분이 있다 없다? 없다. 등기부에 합유는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하니 가압류를 잡을 대상이 없잖아요. 2번 정답. 자, 그러면 이거죠. 이 시험은 제일 많이 내는 얘기예요. 예. 이거만 꼭 알아두시면 돼요. 공동소유 관계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공유 관계가 있고 합유 관계. 그럼 등기부에 등기 쳐볼게요. 등기를 쳐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공유자 갑 공유자 자 A 자 합유 관계 갑니다. 합유자 소유권 등기 이렇게 이제 적힌다는 겁니다. 갑 합유자 A 이렇게 적힌다는 겁니다. 자, 차이점. 자, 공유 관계로 등기가 돼 있든 합유 관계로 등기돼 있든 양자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공통점. 공유 관계 갑과 A 간의 땅에 대해서 등기부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자, 하나의 땅에 대해서 합유자 갑, 합유자 A라면 갑을이 A가 공유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똑같이 공유하고 있는 상태는 똑같은데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갑과 을 간에 땅 지분이 있음 없음. 이렇게 적혀 있을 경우 갑과 을 간에 지분이 있음 없음. 있음. 자, 그럼 지분 얼마나 있는지 이렇게 적어줘야 된다는 거죠. 옆에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적어줘야 된다는 거죠. 등기부에. 그러면 자, 갈게요. 합유자 갑, 합유자 A 이렇게 돼 있어요. 공동소유 관계죠. 그럼 옆에 지분 있음 없음. 지분 없다고요? 왜 없어? 있어. 근데 등기부에 지분을 안 적으니까 이걸 시험 문제 낸다니까. 왜? 공유 지분은 처분할 수 있으나 합유 지분은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민법의 기초 원리를 실무상 아느냐 모르느냐를 갖다 시험 문제 낸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공유 지분은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처분할 수 있는 지분이 얼마인지를 표시하지만 합유 관계는 합유자 간의 지분은 내부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합유 관계가 소멸하기 전까지는 처분할 수 없는 지분이기 때문에 그 지분을 등기부에 표시한다, 표시하지 아니한다. 표시하지 아니한다. 그럼 따라서 고로 이 지분에 대해서는 B라는 사람이 가압류 잡을 수가
있지만 갑의 지분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B라는 사람이 가압류라는 걸 잡을 수 없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됐음? 예. 안 잡으면 어때? 아이, 됐어요. 그냥 이런 얘기도 있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 별거 아니고. 자, 그다음에 자, 3번 왜 될까? 아예 써놨네. 뭐 여기 있잖아요. 3번 지금 공유자 갑 지분 2분의 1 요거 가압류 B가 걸 수가 있다 그랬죠. 그럼 요 지분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걸 금지하는 가처분도 걸 수가 있다. 이렇게 읽어나가면 되는 거. 어려운 거 아니고. 자, 그 다음에 4번 등기대 임차권도 가압류 가능하죠. 그 다음에 5번 전세권 당연히 권리니까 가압류 가능한 거고. 자, 기출 문제는 무엇을 물었던 문제냐면 이거 공유관계가 등기부에 두 가지 공유관계와 합유관계가 있는데 공통점은 공유관계도 갑을 간의 지분이 있고 합유관계도 갑을 간의 지분이 있는데 이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공유관계는 각자의 지분을 민법상 처분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합유관계일 때는 각자의 지분을 처분할 수가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실무 인재 등기법으로 와버리면 처분할 수 없는 지분은 표시하지 아니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합유 지분에 대해서는 지분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가압류 가처분도 걸 수 없다는 실무 원리를 알아 몰라 이거를 인식하는 문제입니다. 예. 중에서 기출 문제였어요. 자, 넘겨보세요. 28번 해볼게. 자, 이것도 조금 오래된 기출 문제예요. 자, 이제 이거 다 접근해 볼까요? 공동소유 등기 틀린 거 1. 2인 이상의 등기 권리자가 한 필지 토지 공유하고자 하는 때는 신청서에 그 지분 이 단어 나왔잖아요. 공유하고자 하는 때는 신청서에 공유자 갑 지분 얼마만큼 올릴 거요? A 지분 얼마만큼 올릴 거요? 그거 적어야 돼? 안 적어야 돼? 적어야 되잖아. 그냥 편하게 읽으시면 되는 문제. 2번 등기 원인의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 있는 때는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약자 동그라미 쳐볼까요? 약정에 자, 왜 동그라미 쳤는지 이거 퍼뜩 답 나오는 분은 문제 100% 맞춰요. 약자 왜 동그라미 쳤지? 왜 칠하랬지? 부기우기 그렇죠. 읽다가 어떤 글자 나오면 무조건 부기예요. 약이라는 한글 나오면 무조건 부기야. 지금 이거 공유물 분할금지 약정 또 해볼까요? 권리소멸 약정 환매 특 약 어떤 글자 나오면 무조건 부기 약자 나오면 자 갑니다. 3. 한 필지 토지를 여러 사람이 함께 농장을 경영 밑줄이죠. 자 공개 들어보세요. 함께 농장 경영한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 그러면 우리 같이 농장하기로 했는데 이거 수익성 떨어지면 빼고 빠져 아니면 죽으나 사나 같이 면은 합유. 나 수익률 안 되면 나가 투자 같이 하지만은 빼고 나갈 수 있으면 공유. 그러면 함께 농장 경영에 이미 힌트가 있는 거야. 죽으나 사나라는 거예요? 아니면 수익률에 따라 빼고 나갈 수 있다는 거야? 함께란 건 죽으나 사나라는 뜻이잖아. 그럼 당연히 공유로 표시, 합의로 표시. 그렇죠. 중개사 기출문제 지금 이렇게 나와. 이게 예전 기출문제입니다. 그러면 자, 뭐 때문에 틀렸을까? 그렇지. 죽으나 사나가 앞에 제시돼 있잖아. 그러면 당연히 공유로 등기해야 된다가 틀렸죠. 뭐로? 합유로 등기하여야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합유자 갑, 합유자 A만 표시하지 옆에 지분 표시는 하지 아니한다. 함께 죽으나 살아 가기로 했으니까. 3번 정답. 4번 2인 이상 공유인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공유자 1인은 공유자 전원 한 번 더 전원 위하여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한 번 더 보존 자 시작 전원 보상 그럼 보존 등기와 상속 등기는 앞에 동그라미가 뭐요? 전원 지분 적어야 등기해 주지 1인 지분 적으면 등기할 수 없다. 그럼 여기서는 전원 지분이니까 등기할 수 있다. 4번 5번 합유 등기에서 등기자 합유자 지분 표시 함 안함 안함 됐습니다. 넘기십시오.
254. 진정명의 회복 원인과 소유권 잡는기 30번 풀어볼게요. 한 문제 있으니까. 틀린 거 1.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한 소유권. 자, 거기 들어보자. 1. 등기필 정보라는 단어 밑줄 쳐보세요. 자, 이제 우리 제가 어디에서 소개했느냐 하면은 여기서 소개했다. 자, 등기필 정보는 비밀번호 적는 거죠. 예전에는 권리증을 갖다 내야 되는 문제. 그럼 요새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비밀번호 봉인된 스티커를 뜯으면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비밀번호가 있다 그랬죠. 그 비밀번호를 제공하는 걸 등기필 정보 제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 제공한다? 공동 신청.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뭐일 때는 제공할 비밀번호 적을 필요가 없다. 단독 신청일 때는 필요가 없죠. 자, 여기 이거 우리 연습해 보자는 거 시험 나온 거. 자, 갈게요. 소유권 보존 등기 하러 갈 때 등기필 정보 제공함 제공 필요 없음. 없음.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제공함.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필요 없음. 유증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제공함. 수용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필요 없음. 진정명 회복 소유권 이전 등기 지금 번지수가 지금 이거잖아요. 30번 1번 중에 여기 온 거잖아요. 제공하여야 한다. 왜? 등기필 정보 제공이냐 제공 아니냐는 공동이냐 단독 신청이냐 이것만 변별할 줄 알면 풀 수가 있으니까 공동 신청이니까 제공하여야 함. 자, 그다음에 2번. 자, 정답 중요해요. 2번 별표. 진정명 회복에서 유일하게 시험 문제 나는 게 2번 때문에 시험 문제 나는 겁니다. 등기 원인은 기록해야 되는 거 맞아요. 뭐라고 기록하는?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기록해요. 그런데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뭐를 기록하네요? 연월일. 자, 그 다음에 3번. 등기관리자의 상속인도 진정명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걸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 이렇게 부르죠.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 4번.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래. 진정명의 회복이 등기 원인일 때는 허가 받아야 될까요? 허가 대상이 아닐까요? 허가의 대상? 아니야. 왜 그러냐? 유상계약이 허가의 대상이잖아. 그럼 진정명의 회복은 계약 자체가 아니니까 허가받는 대상이 아니야. 이렇게 읽어나가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5번. 판결에 의하여 판결 정보를 등기 원인 증서로 첨부한다. 요거는 단독 신청일 때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원래는 공동 신청인데 권리자가 협력을 안 해주면 진정명의 회복 원인은 소유권 이전 등 이행 청구 소송 제기해서 승소 판결 받으면 단독 신청이 가능하죠. 이렇게 읽어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31, 32, 33, 34 이 네 문제가 자 거기 들어보세요. 이쪽 문제. 수용. 자, 갑니다. 수용 네 문제 한 이유가 있죠. 독립적으로 알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수용은 제시해 놨는데 자, 이제 요거 가보자. 수용 이 정도가 이제 되는지. 수용 원인으로 소유권 등기하는 거. 이거부터 첫 번째 시험 문제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수용은 여기에 있어 먼저. 미등기 토지 수용했을 때는 SH가 직접 보존 등기하러 찾아올 수가 있죠. 그런데 이미 등기해 놓은 토지를 갖다 수용했을 때 보존 등기 돼 있는 토지를 수용했을 때는 자 SH가 보존 등기 말소하고 새로 SH가 보존 등기해야 된다. 아니면은 이전 등기로 SH가 땅을 가져간다. 이전 등기로. 그러면 어떤 상태에서 SH가 수용을 하느냐에 따라 먼저 이해하셔야죠. 미등기돼 있는 토지 수용일 때는 SH가 직접 보존 등기. 이미 등기돼서 거래가 돼 있는 토지 건물을 갖다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SH가 수용 사업을 할 때는 이전 등기로 땅을 가져간다는 거. 그걸 첫 번째 내셔야겠고. 그럼 지금 여기에서는 이전 등기할 때, 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자, 공동 신청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용이 원인일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다, 단독 신청.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첫 번째. 자, 두 번째. 그럼 수용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단독 신청이라면은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은 문제는 자,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수용은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SH가 수용하는 토지에 남아있는 부담이라는 것을 갖다가 승계한다, 승계하지 아니한다. 승계하지 아니한다. 그럼 승계하지 아니하는 부담은
나 이거 수용사업을 하는 SH가 소유권 이전 등기 단독으로 신청하면서 이 땅에 가압류는 내가 승계 안 하니까 가압류 말소해 줘. 그거 신청 안 해도 돼요. 승계하지 아니하는 부담은 누가 말소하느냐? 등기관이 직권 말소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당연히 시험 문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네 문제를 지금 여기다 배당해 놓은 거예요. 그럼 SH가 수용에 따라 인수하지 아니할 부담은 누가 말소하는데? 직권 말소하는데 직권 말소하는 것과 직권 말소하지 못하는 걸 변별하는 것 때문에 이걸 시험에서 중요하게 실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금 계속 낸 겁니다. 작년에도 어김없이 냈었고 이걸 독립적으로. 이제 갈게요. 이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수용했다는 소유권 취득일은 언제냐? 수용한 날입니다. 그럼 수용한 날이 자 이렇게 가정해 볼게요. 17년 8월 20일부로 수용을 한다. 그럼 등기는 수용한 날 8월 20일 이후에 이제 SH가 등기 신청하러 올 거 아닙니까? 그럼 등기가 되게 되면은 언제 기준으로 직권 말소하느냐 안 하느냐 따지냐. 수용한 날 2017년 8월 20일 기준으로 자 소유권 등기는요. 소유권 외의 권리 등기는요. 이렇게 갑니다. 자, 요거서부터 소유권 외의 권리 등기는 수용한 날이 이때지 않습니까? 17년 8월 20일 수용한 날 전이건 후건 안 따져요. 사그리 직권 말소. 전후 8월 20일 전이건 후건 불문하고 직권 말소. 단 법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은 소유권 외의 권리 중에서 전후 이런 거 날짜 안 따져도 되는데 지역권만 빼고. 뭐만 빼고요? 지역권만 빼고. 그럼 뭐는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권 외의 권리 중에선. 지역. 그럼 이거 하나 꼭 기억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 소유권 등기에 대해서는 자, 수용한 날 후에 들어온 소유권 등기가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소유권 등기에 대해서는 언제 거가 직권 말소? 수용한 날 8월 20일 이후에 들어온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된대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수용한 날 후에 들어온 소유권 등기라 하더라도 등기 원인이 수용한 날 이전 8월 20일 이전에 상속이 이루어졌고 등기만 8월 20일 이후에 소유권 등기가 상속이나 앞으로 등기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된다. 직권 말소하지 못한다. 말소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기출문제 작년 걸 풀어보면서 한번 이해시켜 드려 볼게요. 자, 어느 풀어보시냐? 34번이 제일 적당한 문제. 중개자 가장 최근 문제. 자,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 토지의 다음 등기 중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것. 수용 개시일 먼저 봐야죠. 4월 1일. 문제 제시해놨잖아요. 자, 갑니다. 자, 먼저 그러면 3번 봐주세요. 끝에 뭐가 돼 있어요? 근저당 밑줄. 4번 전세권 밑줄. 5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밑줄. 세 가지 왜 밑줄 쳤냐? 고개 들어보세요. 세 가지가 지금 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건 그 앞에 날짜를 보라는 거예요? 안 보고 사그리 말소하라는 거야? 앞에 날짜 보지도 않고 사그리 말소하면 된다는 거야. 왜? 지금 그 3번, 4번, 5번은 앞에 날짜를 볼 필요도 없이 전후 불문하고 직권 말소하려면 그 세 개 단어가 뭐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지역권이 안 들어가 있잖아. 그럼 세 개 단어는 다 여기에 걸리는 거니까 날짜 안 보고 다 직권 말소. 벌써 세 개 해결했죠? 그러면 1번, 2번 보세요. 1번 끝에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2번 끝에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럼 지금 고개 들어보세요. 이쪽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언제 것만 직권 말소하라 그랬어? 수용한 날 이후에 들어온 것만 직권 말소하라 그랬잖아요. 지금 저는 사례에서 8월 20일 제시해놨지만 지금 기출문제는 4월 1일 제시해놨죠. 그럼 4월 1일 이후에 들어온 것만 직권 말소해. 그럼 이제 들어보세요. 근데 4월 1일 이후에 들어온 거라 하더라도 직권 말소 안 되는 게 딱 하나 예외가 있다는 거야. 수용한 날 이전에 사망했고 등기만 수용한 날 이후에 등기했을 뿐이지 사망일이 언제일 때는 수용한 날 이전일 때는 직권 말소 한대요 못하도록 돼 있대요. 못하도록 돼 있다는 거. 그럼 한번 볼까? 1번 상속이죠. 사망한 날이 언제인지 보세요. 2월 1일. 수용한 날은 4월 1일. 그러면 등기 원인은 수용한 날 이전이죠. 그 다음에 등기는 언제 쳐졌어요? 5월 1일 수용한 날 이후에 쳐졌다 하더라도 사망일이 언제이기 때문에
4월 1일 이전이기 때문에 수용한 날 이전이기 때문에 직권말소의 대상이 됨 안 됨? 안 됨. 그렇기 때문에 1번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2월 1일 날짜를 1번에서 4월 5일 상속 이렇게 돼버리면 직권말소의 대상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지. 사망일이 수용한 날 이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속이라 하더라도 사망일이 수용한 날 이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잖아요. 이런 걸 왜 하는지를 모르고서 저도 진짜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이 중개사하고 뭔 상관이 지금 이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시험이 말은 중개사 시험이지만 저 법무사가 하는 업무, 변호사가 하는 업무도 아니고 등기소의 등기관이라는 공무원이 하는 업무를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출제를 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지 뭐 합격하시려면. 자, 됐어요. 자, 됐고. 자, 이제 이 정도 이해하시면은 35번 요거까지 한번 하고 쉽게. 소유권 등기 틀린 거. 자, 전체 복합 문제입니다. 1번. 민법상 조합은 자체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없다. 5. 왜 그러냐? 민법상 조합 밑줄 치셔야죠. 그리고 왜 밑줄 쳐야 돼? 사람 앞으로만 등기해 준다 그랬잖아. 그럼 밑줄 친 민법상 조합은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그럼 지금 사람이 아니니까 등기할 수 없다는데 뭐 그냥 편안하게 읽어 나가는 거예요. 됐죠? 2번. 수용. 또 나왔다. 소유권 이전 등기할 경우 했어요. 그 부동산에 잡힌 처분 제한이 뭘까? 가압류 가처분 걸려 있는 거 얘기하는 거겠지 뭐. 그리고 그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는 직권 말소할 수 없다. 2번 정답. 왜 틀렸는가? 고개 들으시고 이거 하면 이제 끝나니까 쉬니까. 왜 틀렸을까? 그렇지.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자 고개 들어보세요. 수용한 날 기준으로 날짜를 따져야 돼? 안 따져도 돼? 처분 제한은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얘기하는 건데 만약에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사례로 제시되어 있으면 수용한 날 기준으로 날짜를 따져야 돼? 안 따져도 돼요? 안 따져도 돼요. 여기 밑에 배당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수용한 날 전후를 불문하고 가압류 가처분 드는 건 사그리 직권말소의 대상이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그거는 빼야지. 뭐만 직권말소의 대상에서 제외해요? 지역권만. 그러니까 2번 틀렸잖아요. 됐어요. 3번 이제 맞는 거 확인. 멸실된 건물의 소유자는 멸실 후 1개월 이내에 건물주가 멸실 등기 신청 안 하면 땅 가지고 있던 땅 주인이 건물주를 대위해서 멸실 등기 신청할 수 있고요. 4번 집합 건물의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경우 규약 밑줄, 폐지 밑줄. 규약 폐지 나왔죠? 그러면 규약 폐지하면 자 승계취득입니다. 승계취득인데 승계취득이라면 이전 등기해야 될 텐데 예외입니다. 보존 등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약 폐지하면은 승계취득은 무슨 등기? 법적으로는 이전 등기해야 될 텐데 법에서는 이전 등기 말고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무슨 등기하도록? 보존 등기. 그럼 뒤에 공용부분 취득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 보존 밑줄 치셔야 돼. 규약 폐지 나오면 그 자리를 꼭 시험 낼 거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인지 이전 등기인지 그걸 시험에서 낼 겁니다. 그럼 맞게 내면은 보존 등기로, 틀리게 내고 싶으면 출제자가 보존 등기 자리에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출제한다는 겁니다. 규약 폐지라는 단어 나오면 문제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규약 폐지하면은 보존 등기해야지 이전 등기하는 게 아니. 예, 됐습니다. 잠깐 쉬죠.